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반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력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한다. 자, 우리가 근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평상시 다루는 거와 다른 면이 있어서 체킹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 양의 실수가 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체킹한 거죠. 자, 실근을 가는데 그러면 음수 양수에서 양수 한 개, 0 양에서 양수 이렇게 해서 근분리 형태의 이론을 공부해가면 되는 거죠. 자, 음수근 양수근 간다는 얘기는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면은 k-4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값은 4보다 작다.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자, 하나는 양수, 하나는 0 되려는 얘기는 뭘까요? 두 근의 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k-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두 근의 곱은 k- 아까 구했는데 이 부분은 0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k 값이 그러면 2보다 작으면서 k 값이 4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양수 판별식 D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는데 k-2의 제곱 마이너스 k-4 이렇게 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8이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크니까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근의 합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0보다 크다. 두 근 곱 k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와우, k 값이 2보다 작으면서 k 값이 4보다 크겠다? 공통범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k는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자연수 개수 뭐 개수 카운팅도 어렵습니다. 3개 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근과 관련된 이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음수 양수일 때 두 근 곱 조사하는 거. 0 하나 양수 이렇게 되게 있으면 두 근 합, 두 근 곱 조사하면 되겠고 양양 판별식 D 두 근 합, 두 근 곱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항목들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별식, 두 근 합, 두 근 곱 됐습니까? 자, 서로 나눠진 경우니까 각각 3개의 범위를 구했을 때의 합집합을 구해가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근분리 학습 잘 되길 바라면서 7번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5제곱 빼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5제곱 빼기 형태는 곱셈 공식이고 매치합도 잘 되지 않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차수를 낮춰가는 거가 가장 무난한 풀이법이니까 무난한 풀이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해서 4제곱 구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을 제곱하면 x제곱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고요. 플러스 6x 플러스 9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5x 플러스 6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x 5제곱은요 이곳에 또 다시 x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6x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5 해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렇단 이야기는 알파 5제곱 빼기 베타 5제곱 한다는 이야기는 알파 마이너스 15 빼기 베타 마이너스 15 처리가 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자, 근을 직접 구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3은 이꼴 제로 됐으니까 x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11 i가 되나요? 그렇군요. 1 마이너스 12 해서 됐습니까? 자, 근데 알파가 어느 게 작은 게 알파일까요? 큰 게 알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1i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1i. 자, 그러니까 알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앞에 2분의 1은 지워져 가는데 뒤에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11i 형태의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루트 11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질문한 거군요. 자, 그러면 0에다가 이 부분은 제곱을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1 이렇게 처리돼서 문제의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차수를 좀 낮춰가는 그런 형태가 출제가 됐는데 다른 부분하고는 좀 달리 여기가 더하기만 돼 있어도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그런 곱셈 공식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가 좀 무난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조금 특이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5제곱을 이렇게 차수를 낮춰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지금 저는요 제곱 구하고 그곳에 x를 한 번 더 곱하기 한 절차를 거쳐서 5제곱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차 이렇게 나왔을 때도 가장 그냥 효율적인 아주 간단한 방법 사용했습니다. 됐죠? 이곳에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차수를 낮춰서 식의 값을 구해가는 그런 패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있는데 두 헛근이 있다. 혈례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인데 아주 희한한 형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는요 먼저 어차피 최종적으로 값을 구해가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가 될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이쯤이 돼 보이는데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제로에서 허근이 나왔습니다. Z1, Z2라고 줘져 있는데 이 부분이 Z1 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혈례근 모양이라는 것을 알면 문제 풀이가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Z1 제곱 Z1 바의 제곱 Z2 Z1 Z2 바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와우. Z1 제곱 됐습니다. 뭐 Z2 제곱 뒤에 있는 거 쓰죠. 이 부분이 뭔가요? 이건 뭐 Z2의 세제곱 Z1의 세제곱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Z1 더하기 Z2의 제곱 마이너스 2 Z1 Z2 Z1 더하기 Z2의 세제곱 빼기 3 Z1 Z2 Z1 더하기 Z2. 와우, 1, 2 쓰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의 곱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되나요? 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플러스 됐고 플러스 3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계산 결과는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상대로 결례근이었습니다. 자, 4차식이 커근을 갖는다. 근데 나왔다. 당연히 이제 혈례근 예상하는 반대 조금 확인 사살이 필요해서 좀 인수분해를 좀 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려면 식이 필요한 거니까 허근 자체가 필요한 거니까 인수분해가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허근 갖는 모양을 확실하게 구해놨고요. 이 근이 Z1, Z2 그러니까 Z1 바라는 사실 이걸 뭐 거꾸로 쓰게 되면 Z2 봐야죠. 됐습니까? 자, 근 모양 관계. 그렇다면은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곱셈 공식이니까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됐죠? 혈례근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하는 부분이 이 문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 후에서 풀이 진행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12번 시작해 볼까요? 자,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 늘상 나오는 항등식 문제 표현인 건 같은데 뒤에 질문하는 바가 화려하고 조금 변형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먼저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결과 좀 알아보겠습니다. 3a 제로 뭐 뒤에 있는 부분들 쫙 다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A0 값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식을 좀 잘 관찰해 볼까요? A0하고 3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어져 버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x-2 다섯 제곱은 a0 x 더하기 a2 x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니까, 자, 이 최소 좌측 부분이 다섯 제곱은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부분 일부 부분은 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즉 a0 a1 a1 제로는 아니고요. 큰일 나겠습니다. 2, A3, A4 이런 항은 없다는 거죠. 다 이런 값은 다 각 다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양변을 그렇다면 이제 다섯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2의 다섯 제곱은 A5, A6X, A7 맞습니까? x 제곱 해서 A10X 다섯 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두 문제를 낸 거네. 두 문제. 한 문제 아주 묘합니다. 자, 그렇다면 x에다가 다시 뭐 0을 대입해 보겠습니까? 0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뭐 a 다섯 제곱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2? 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풀이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A5, 6 해서 A1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조금 풀어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8A0 됐습니다. 다음 4배의 1, 2, 3, 4 와, 없는데? 다섯 제곱 됐고, 다음 A6, 7 해서부터 A10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바꿔나갈 수가 있겠죠. 자, 제로는 이미 아까 구했습니다. 24 처리가 됐고,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좀 잘 해야 되겠네요. 3A5 해서 그 다음에 A5, A6에서 A10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24 됐고, 숫자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32의 3배, 마이너스 96 처리해야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처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97에서 24를 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0에다가 6,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3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 중간에서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 두 문제를 교묘하게 결합해서 한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x에 0 집어넣어서 상수항 구해가는 것은 할 수 있고요. 근데 주어진 요 식의 특징이 가로 안에도 전부 x가 공통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양변 지워서 식을 다시 좀 살피고 다섯 제곱을 꺼내서 표현 살피는 게 아주 재밌죠. 최소 다섯 제곱이 되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없겠다.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양변을 약분해서 식을 다시 쓰고 문제 필요해 보니까 가로 부분의 다섯 제곱이 조금 따로 다른 여섯 제곱부터의 개수가 달라서 다섯 제곱 따로 구했고요. 딱 구했으니까. 자, 요 과정을 해가는 걸 보니까 위에서 했던 거하고 유사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두 문제가 결합돼서 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진행하는 그런 문제 형태. 후후 항등식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지 않았다면 좀 풀기 좀 살짝 까탈스러운, 그리고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함정이라 산수 미스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 반포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fx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곱하기 한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와,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의 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x 4제곱이 4라면 4x 제곱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과연 이곳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쪽이 빼기 제곱 형태가 되려면 저는 플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모양이 딱 마음에 들게 되죠? 자, x제곱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은 열심히 더하기 해서 쓰겠고 한 번은 열심히 빼기 해서
쓰면 됐습니다. 자, 두 식 중에 하나가 fx인데 어떤 걸 fx로 선택할까요? 저는 x제곱 빼기 작은 형태 모양처럼 생긴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 플러스 1은요 이곳에다가 x 플러스 1을 열심히 대입한 모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맞을까요? x제곱 2x에 플러스 x 됐고 플러스 1. 와우, 미스가 하나 살짝 났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처리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식과 일치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므로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완성됐습니다. 자,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요? f 2분의 1이요? 와우,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7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겁니까? 자, 답 구해냈습니다. 자, 인수분해 복 2차식 형태의 인수분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면 또 더 복잡하면 판별식 D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복 2차식 형태의 인수분해였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뭐냐면 인수분해가 끝났을 때 자, 어느 쪽이 과연 fx일까요? 그래서 fx를 저는 여기 좀 마이너스 된 이 부분을 이곳에다가 이제 또 대입해서 자, 다른 쪽이 fx 플러스인 걸 이렇게 확인해가는 이런 절차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를 결정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살짝 업그레이드 되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하하, 인수분해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fx를 또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A에 대한 설명 중 보기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달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판별식 D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4분의 D를 쓰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처리됐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크다. 그러면 A값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값 0보다 크다, 이렇게 조사가 되는군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하하, 이게 자연스럽게 기억해서 기억은 OK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니은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fx는 이꼴 fa-x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어진 식에 이걸 열심히 대입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것을 조사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주어진 식 자체가 대칭축이 x는 이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a가 대칭입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요 주어진 2차 함수를 쫙 살피게 되면요 2차 함수 fx라는 것은 이렇게 대칭축의 x는 a가 되는 거죠. 와우,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a와 a가 이렇게 같아지겠다. 그럼 a 값이 0이냐 질문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풀이 자체가 a 값이 마이너스 1 보다 작거나 A값이 0보다 큰 곳에서 풀어야 되니까 이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디귿 설명 들어갑니다. 자, 디귿은 무엇입니까?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겠다. 와우, 최대값 3이요. 정의역이 0과 2 주어져 있는데 최대값 3이요. 오호, 요거 좀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쭉 그려서 대칭축이 A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0과 3이요. 와우, 0, 3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3개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와우, 0, 3 맞습니까? 0, 3. 자,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근데 그냥 무작정 다 풀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숫자.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0에서 같겠네요. 자, 0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열심히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최대값이 a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최대값이 지금 문제에서
뭐 3이 돼야 되겠다. 와, 말이 됩니까?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까? 자,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A 값이 0과 3 사이, 우리가 이제 A 값이 0보다 크다 됐으니까, 자, 이때는 최대값은 A를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A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A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A, 이 결과가 얼마? 3.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 되는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어떻게 되나요? 12, 13 이 정도 처리되나요? 그렇군요. B제곱 마이너스. 자,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는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이 0과 3 사이에 해당하는 그림 맞습니까? 요 부분이 3점 얼마 빼니까 2점 얼마 나누니까 1점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 값이 3보다 큰 이런 경우에는 3이 최대값을 가지니까 주어진 식에 3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6. 이야, 그러면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7에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우와, 이 결과가 3이다.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7A는 12 이렇게 되니까 A는 7분의 12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A는 3보다 지금 큰 것에서 풀어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또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만족하는 A 개수는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 풀이 걸쳐서 우리가 구한 값은 기억만 옳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2차 함수에 대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근데 풀고 나면 아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건다 해서 판별식 D 열심히 조사해서 범위 구해놨는데 그게 이제 기억. 아주 순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니은부터 이제 서서히 좀 불편해지는데, 자, 주어진 이 식이 만약에 이것도 대입해서 풀었다면 더 길어지겠죠. 빨리 해석했습니다. 대칭축, 주어진 식의 대칭축 같아지려면 A 값이 0에 대해서 여기 좀 어긋난다는 거 판단했고요. 자, 디귿.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디귿 자체 가지고도 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서 찾아야 하니까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칭축이 A라고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세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부분, 누가 또 빠르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을 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서 2차 함수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마칩니다.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자연수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유리수 PQ를 근으로 갖는다. 자연수 개수의 유리수근이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또 단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단 하나의 공통근. 자, 근데 PQ가 근인데 이쪽에 문자 썼으니까 하나의 공통근 갖는다는 공통근 문제 풀이부터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을 일단 썼는데요. 공통근을 갖는다. 단 하나. 풀이 원리는 최고창 소거해 가는 게 좋죠. 자, 그러면 Q-PX 2배의 Q-P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Q-P 공통 끄집어내고 X 플러스 2는 제로 처리되니까 X는 이꼴 마이너스 2 생긴 요 근이 공통근이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공통근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 중에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대입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2배의 P 플러스 Q 재밌는 걸요. 자, 해서 마이너스 2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PQ 사이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밑에 식의 쓰임새는 끝난 것 같고 위 식에 가서 풀어봐야 되는데 하하, 근을 PQ라고 했는데 두 근의 합을 아는 거네요. 오호,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4x 제곱 8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이요 자연수를 근을 가는데 유리수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근위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x를 구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루트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가 풀려 나와야 일단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판별식 D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4 마이너스 4ac 16n입니까? 16곱두개 4 마이너스 n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을 풀리라는 얘기는 저 뒤쪽 파트 부분이 이제 잘 풀려 나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n이 0이면 되겠습니까? 자, 될까요?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n이 1 안 되겠고요. n이 2 역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3 일단은 되겠고 n이 4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n이 4게 되면 d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중근 형태가 돼서 서로 다른 두 식은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이 3인 경우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n은 3 결과 구했습니다. 아까 m 값은 얼마가 나왔나요? m 값이 얼마가 였습니까? 8이었습니까? 8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그러니까 곱불 하게 되면 mn 결과는 24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자, 뭐 두 가지 이론이 사용된 거니까 뭐 쉽다고 그러면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근, 이것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는 아닌데 알고 있어야 될 항목이죠. 공통근을 갖는다. 풀이 원리는 최고창 소고, 그 다음에 문자가 조금 복잡할 때는 상수항 소고도 풀이법이 되는데 상수항 소고도 풀이 원리가 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공통근 이렇게 처리되면 무조건 최고창 소고를 좀 처리해가는 게 바른 풀이죠. 자, 해서 관계식 나온 거를 이용해서 PQ 관계 구했고 이 부분이 또 앞쪽식의 근과계수의 관계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와우, 재미난 표현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 이제 곧바로 쓴 건 뭐 별 문제 없으시죠? 두 근의 합은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에서 곧바로 쓴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계수가 자, 우리가 정수근 문제를 했는데 지금 유리수근 이런 형태로 돼서 뭐 큰 틀은 풀이 원리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이론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정방정식 형태로 요 식에서 찾기를 해야 되죠. 와우, 찾기 해야 되는 이런 패턴들이 사뭇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이론을 또 예쁘게 결합시켜 놓은 훌륭한 문제풀이 살펴봤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셔야 되는데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엔 16번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다항식 4차식이 이런 것을 인수로 갖겠다.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인수분해 형태인데 순서상 개수. 와, 과연 몇 가지나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나올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복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 2차식, 와우, 복 2차식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자, 정상적인 그냥 인수분해 되는 그런 모양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엔 제곱 빼기 제곱 모양 이 형태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 되는 모양 형태를 생각해 보면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b 상수항 뭐 지금 문제에 있는 요 상수항 이용한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인수분해 돼서 전개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x 제곱 뭐 1b 해서 뭐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어진 식의 a 값이 0이란 뜻이죠. 뭐 형태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였다면 주어진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애초에 x 4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이 부분이 x제곱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생기는 b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항 부분이 0 돼서 즉 b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호호, 그렇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x 4제곱 ax 제곱 플러스 b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요? 와우. 근데 우리가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라면 이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 즉 가운데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인수분해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 양변 비교해야 되니까 4차 부분 됐고요. 3차 부분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 것 같고, 자, 2차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차 bx 제곱의 2차 부분이 또 bx 제곱이고요. 와우. 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이 부분이 a다. 이런 관계. 그 다음 1차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또 지워지네요. 호호. 그럼 상수항 부분 살펴봐야 하는데 상수항 b하고 b 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b 값이 0일 때 b 값이 1일 때 나눠지는데 b 값을 0이라면은 a 제곱 플러스 a 값이 0 이렇게 되어 있고 b 값이 1이라면 a 제곱 플러스 a 뭔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두 개 각각 두 개씩 생기게 되는 거죠. a 값 두 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몇 개? 5개의 순서쌍이 얻어지겠다 해서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우와, 이렇군요.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차식 형태의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뭐 그 다음 그냥 풀어가는 방법은 일단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모양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르게 뭐 접근하는 방법에 x 4제곱 더하기 a x제곱 플러스 b가 일단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3차항 계수 고려하면 이렇게 처리되고 상수항 고려하면 이렇게 처리돼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갈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하게 됐을 때 뭐 답을 구해더라도 상수항하고 해서 요거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을 이쯤에서도 뭐 찾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진행을 좀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b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a 되고 a 빼기 a b가 0 되고 찾아가는데 3개 정도 생기는군요. b 값이 0일 때 하고 뭐 b 값이 1일 이곳에서 a의 a 뭘까? b 값이 1일 때 하고 a 값이 0일 때 이렇게 찾아져 가는 건데 b 값 0인 부분이 나오지가 않는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자, 좋은 풀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을 5개 찾아가지 않고 여기서는 뭐 3개 정도까지는 쉽게 찾는데 나머지 2개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이 부분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 되는 모양을 상상해서 풀이를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위쪽 풀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해서 풀어갈 때도 조금 머리를 막 빨리빨리 굴려서 하려니까 좀 쉽지 않았는데 해보면 3개까지는 좀 잘 나오는데 B가 0인 거를 따로 고려해서 되는 풀이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또 2개를 더 얻어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3개 정도밖에 발견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 좀 설명드렸고요.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들 철저하게 다시 듣기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근 AB, 2차 방정식 두근 CD 주어져 있을 때 독특한 형태의 계산을 하라 주어져 있네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관계식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됐습니까? AB는 이꼴 마이너스 K 또 C 플러스 D는 이꼴 마이너스 K에 CD는 이꼴 마이너스 1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이걸 이용해서 산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모양 아니 뭐 엿갈려서 봐도 되는데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A-C, B-C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A, B를 근거로 한 2차 방정식에 C를 대입한 그런 모양들이죠. 오호, 좀 더 정확하게는 뭐 C-A, C-B 이런 모양이 좀 더 쉽겠지만 어쨌든 대입한 모양이니까 이거는 주어진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뒤쪽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에다가
d를 대입한 거니까 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k 처리가 됐습니다. 는 0이다. 이 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전개가 좀 만만치가 않군요. 오호, 어떻게 해야 될까요? c제곱 빼기 c, d제곱 빼기 d 열심히 곱하기 한다고 치고 빼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c제곱 빼기 c 더하기 d제곱 빼기 d k 처리해주면 되겠고 k제곱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나요? 자, 이 부분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c제곱 d제곱에 빼기 cd 공통에 c 더하기 d 있고 더하기 cd도 나올 거고 여기는 c 플러스 d에 제곱 마이너스 2cd 있고 마이너스 예, c 플러스 d도 있고요. k고 더하기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1에다가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처리되니까 지워지니까 땡큐고요. 곱하기 처리되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k 요거 하나 좀 빨리 끝났네요. 자, 빼기 있고 c 플러스 d가 k였으니까 k 제곱에 여기는 플러스 2 되고 여기는 플러스 k 되고 k 더하기 k 제곱 문제로 처리가 됐나요? 자, 마이너스 k 세제곱에 됐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은 지워지니까 됐고 2에다가 마이너스 3k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k의 k제곱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면 k 값은 이때 생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해달라. 아하, 그러면 k 값의 합이다. 뭐 이런 형태면 뭐 k 세제곱 플러스 3k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것도 또 혹은 이런 형태지만 어쨌든 합은 0 구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호, 독특한 형태의 계산이네요. 반포고 선생님들이 아주 아이디어들을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는 뭐 평범한데 계산해야 될 식 형태가 독특합니다. 살펴봤듯이 이건 어떻게 하나요? x-a, x- 이렇게 b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c를 대입한 그런 모양이요. 됐습니까? 와우 해서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요. 근데 전개가 좀 효율적인 거가 좀 생각해 보는데 K로 바꿔가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시간 동안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흐름 따라가면 진행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독특한 형태, 재미난 형태의 산수 살펴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락락락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불고 있는 거죠? 자, 좀 힘겹지만 힘내야 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fx를 주어진 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다. 이 부분은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3x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눴을 때 좀 더 친절하고 좋았을 텐데 자, 나머지 나왔습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식을 이것도 x제곱 x-1 더하기 x-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공통티 하나 보면 되겠죠.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정리니까 최종 나눠야 될 거 써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인가요? 자, 그 다음에 x-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의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걸 이제 rx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풀이할 때 이제 키포인트는 여기 허근 형태를 갖는 2차식 이 부분인데 자, 요걸 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로 나눴다면 요 부분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2차가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 요걸 이제 이렇게 이용해야 되죠. 이때 문제 주어진 나머지 이렇게 처리요 5x 플러스 2 해서 자, 이 rx 파트를 이렇게 쓸 수 있냐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정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정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F1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했으면 나머지가 1이었으니까 1 처리되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F1 우리 열심히 구합니다. 1 집어넣으니까 2A 1 집어넣으니까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겠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RX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5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뭐 정리만 좀 하면 되는데 R3 구하라 그런데 정리 없이 그냥 곧바로 가는 게 되겠죠. 3을 대입하니까 9에 10이니까 마이너스 30에 3 대입하니까 15에 17입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은 마이너스 13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 풀이 중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나머지 정리는 모르면 이게 써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 돼가는 거고요. 그 다음 풀이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여기. 자, 정보 두 개를 얻어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보 두 개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대입할 숫자가 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허수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누기 한다는 개념을 갖고 보게 되면 목 A가 이렇게 생기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문제에 주어진 5x 플러스 2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이렇게씩 나오는 모양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F1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이건 쉽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넘어가는 이 과정 됐습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오는데 X제곱 플러스 1 이용해서 식 변형한 이 부분이 키포인트였다는 사실 명심해가면서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20번 소수령 세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쭉 조정된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하하, 부등식 소수령 문제의 최고차의 문자 나올 게 나왔습니다. k가 0일 때 차수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되면 0일 때 고려하란 얘기죠. 서수형에서 단골 메뉴로 만드는 함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함정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풀란 뜻이죠. 자, k값이 0이면 최고차가 사라지면서 1차 부등식이 되게 되면 0보다 작은 해 당연히 존재합니다. 오케이. k값이 0보다 작으면 2차가 드디어 됐는데 그럼 2차 함수 떠올리면 0보다 작은 부분 당연히 존재하죠. 오케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값이 0보다 클 때가 문제시 된다. 자, 문제의 뜻에 해당하면 0보다 작은 부분의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 D 들어갑니다. 1-k에 k-4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자, 부등호 바꿔가면서 썼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아주 마지막까지 아주 우리를 조금씩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의 공식 2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분해는 안 써도 되겠죠. 자, 5가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k 값이 거의 얻어졌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0보다 큰 조건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공통 부분 구하게 되면 0보다 크다. 2 플러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죠. 근데 아까 0보다 작을 때하고 0일 때의 해를 또 결합시키면 최종 답 부분은 k값은 2 플러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무난하게 잘 처리했는데 무난하지 않고요. 마지막 한 수까지도 좀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최고차의 문자가 있는데 차수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특히 0일 때 요거 빠뜨리기 쉬운 거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눠서 잘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인수분해가 안 돼서 좀 시간 끌게 만들어졌지만 뭐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 소수령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반포구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힘 좀 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주어진 식이 전부 곱셈공식 형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명한 처리 좀 되겠습니까? 자, A 플러스 B를 P, A, B를 Q 이런 식으로 치환한 모양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P 세제곱 마이너스 3PQ의 B제곱 모양 형태로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P가 공통이니까 P값이 0일 때 하고 인수분해 꼴이니까 P값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지겠는데 P값이 0이 아니면 Q값은 3분의 P제곱 마이너스 P 나누기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P값이 0일 때는 당연히 OK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요거 치환했을 때 이 모양은 x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떠올릴 때 이제 두근합 두근곱이거든요. ab를 그려놓은 2차 방정식. ab가 만족된다, 만족하는 ab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즉 이곳에서 판별식 d를 알아보겠죠. a 플러스 b p제곱 마이너스 4 ab니까 3분의 P제곱 빼기 P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p제곱 마이너스 4p제곱의 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p 0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범위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p값은 0,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p값이 0이 아닐 때 푸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런 범위 생기면 되겠죠. 자, 근데 전체 범위를 가게 되면 또 p값이 0일 때 성립했으니까 드디어 p값 즉 a 플러스 b가 가면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엔 좀 힘겨운 과정인 것 같았는데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처리를 접근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합곱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 개념이요. 오호. 됐습니까?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합곱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되면 합곱을 만족해주는 합곱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겠고 이게 근 AB인데 만족하는 AB 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 해서 판별식 살펴가는 이 부분이 문제의 키포인트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여기 파트 부분이 잘 이해됐다면 전체적으로는 계산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법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난감함이 좀 존재하는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됐길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존재하는 반포고 시험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든 과정 부분들은 복습을 잘 해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실력 향상에 쫙쫙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겨운 과정 반포고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